음마랑 비교했던 게 잠실주공 5단지인데 세대수적인 측면에서는 음마가 좀 더 앞서고요. 교육 여건은 음마가, 개발 호재는 잠실주공 5단지가, 이주 수요라든가 1년 전 매가 대비해서 상승폭은 음마 쪽이 높습니다. 엑셀상으로는 음마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건 최근 시세 정도에 대한 미래가치랑 입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는 부분을 각각 아파트마다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음마와 잠실주공 5단지를 같이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사를 했던 15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실제 거래됐던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보시면 2058건 정도가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음마와 잠실주공 5단지가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로 국토부에서 제가 받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음마 아파트가 15년도에는 9억 9,500 정도의 평균 거래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20억 6,400이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죠. 실제 거래됐던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15년도에 199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이 중에 거래됐던 것들을 보면 엄청 많죠. 15년도 3월 24일 날 8억 7,500에 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15년도 12월 정도에는 11억 정도의 6층이, 거의 3층과 6층이면 이제 3층이 좀 더 가격은 낮겠지만, 지금 8억대에서 보시는 8억대에서 11억대로 올랐기 때문에 1년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제로 거래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2020년도에는 20억 6,400인데 실제 거래됐던 거 한번 볼게요. 2020년도는 이제 3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거래 건수는 좀 낮겠죠. 3월 최근에 10일 날 실제 거래됐던 실거래가는 19억 5천, 2층이 19억 5천에 거래가 된 겁니다. 12층이 19억 4,500, 2월 24일 날 거래가 됐고요. 1월 달에는 1월 14일 날 거래된 게 22억. 그러니까 22억이었다가 13층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빠졌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마는 9억 9,500이 2020년도에는 20억 6,400, 주공아파트 5단지는 11억 9,200이 19억 7,700,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이따가 제가 엑셀로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용면적과 분양평형은 다르죠. 전용면적은 실제로 쓰는 공간이죠. 등기부에 기재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음마아파트는 전용면적입니다. 평형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해서 쓰는 공간으로 따졌을 때 약 4,100만원 정도였던 게 7,700만원 정도가 평형당 된 거예요. 그리고 주공아파트는 5천대가 8,300이고요. 전용면적 어마어마하죠. 그냥 평형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파트가 이거 평형당 뭐 8,300 이게 아니라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높게 되는 거고요. 거래 건수 볼게요. 음마아파트 15년도에는 198건입니다. 19년도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201건. 예, 보시면 19년도 201건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201건이 202건 정도가 되는데요. 19년도 2월 19일 날 거래된 게 이제 16억 9천만원. 그리고 가격이 조금 올랐다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22억이었다가 3층이 다시 20억에 12층이 거래가 되죠. 올랐다 내렸다. 이게 어떤 대책에 의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빠졌다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죠.
이렇게 가격들이 변동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5년도하고 19년도에 대한 거래 건수를 볼게요. 뭐 지금 그래프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월등히 17년도가 거래 건수가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마아파트도 거래 건수가 이때가 325건으로 거래가 됐고요. 주공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는 256건. 그러면서 음마가 떨어질 때 잠실주공도 떨어지고, 19년도가 조금 유사하네요. 19년도가 지금 201건, 206건이니까 약간 주공아파트가 좀 더 거래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거래됐던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거래가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아파트를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로 거래됐던 아파트의 거래 건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15년도부터 20년까지 현재까지 거래됐던 실제 거래 건수, 금액, 날짜, 이 부분을 이제 다운받은 건데요. 잠실주공 5단지랑 음마아파트가 거래 건수를 보니까 2058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마아파트와 주공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에 대해서 왼쪽 편에는 정리해 놓은 거고요.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크죠? 음마아파트 15년도에는 평균 매매 가격이 약 한 10억대 정도 되네요. 근데 2020년도에는 20억대, 10억대 이상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공아파트는 12억대 정도에서 2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죠. 자 15년도에 이제 평균 가격을 한번 어느 정도 거래됐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꽤 많죠. 15년도에도 약 지금 100 한참 내려가죠. 199건 정도가 실제로 거래됐고요. 여기 보면 15년 지금 15년도 자료를 보는 겁니다. 15년 12월 28일 날 11억 1천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됐고요. 좀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15년도 초기였죠. 15년도 3월 달에 3월 24일 날 8억 7천, 많이 올랐죠. 3층이 8억 7천대에서 11억대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현 시점에 2020년도에 거래됐던 걸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는 거래 금액이 22억이 1월 달에 됐다가 3월 달에 19억 5천, 좀 빠졌죠. 가격이 2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면 11층이 22억대에서 21억 5천 정도, 이거는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12층이 19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4,500이기 때문에 13층과 12층은 비교할 만하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약 한 2억이 넘게 차이가 났다, 2억이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년도에 전용 면적, 이 전용 면적이라 하면 실제 사용 면적, 등기부에 기재되는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5년도에는 전용 면적 대비해서 4,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거래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전용 면적 땅 8,400,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뛰었습니다. 2배가 뛰었죠. 주공도 5천대에서 8,300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2배는 아니지만 음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전용 면적당 가격 상승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이제 거래 건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거래 건수가 15년도에는 음마아파트가 198건, 17년도에는 엄청나죠. 323건, 19년도에 200건, 그러니까 15년도에 거래됐던 200건 정도가 17년도에 상당히 많이 거래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019년도에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173건 정도 15년, 당연히 이제 17년도 비교해도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프는 좀 줄여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음마아파트 주공 5단지를 비교했을 때 17년도에 그래프상으로 두 아파트 모두 거래가 많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거래 건수가 작았던 때가 18년도가 가장 적었고, 뭐 2020년도는 얼마 안 됐으니까요. 비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거래 많이 됐을 땐 17년도, 가장 거래가 적을 때는 18년도 이렇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이제 그 국토부에 대한 실제로 다운받았던 그러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프상으로 보시기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이제 정리됐던 모습을 보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잠실 주공 5단지는 오른쪽 편에 있죠. 한강변에 이제 차지해 있고, 음마아파트는 왼쪽 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치상으로 거리가 좀 있죠. 자, 앞서 얘기했던 국토부 실거래가를 비교를 했어요. 평균 매매가 9억 9,500, 2020년도 2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실 주공 5단지 비교를 했죠. 11억 9,200, 12억 정도 되고, 19억 7천, 20억이 좀 안된다. 평균 매매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은 평당 가격을 제가 아까 비교 드렸죠. 4,100에서 8,400,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5,000에서 8,300. 연도별 거래 건수는 음마 같은 경우는 198건이 2017년도에는 323건, 2019년도에는 200건, 그 다음에 잠실 주공 5단지는 15년도에 173건, 17년도에 253건, 19년도에 200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매매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중형평양 기준으로 해서 9억 9,500이 15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고요.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20억대. 따라서 매매가는 10억 7천만원 정도가 15년 대비해서 상승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중형 기준, 그러니까 15년도 3월에서 20년도까지 비교를 했더니 매매가가 7억 8,500이 올랐다. 두 개를 비교하면 음마아파트가 가격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갭투자 금액을 볼게요. 갭투자 금액은 음마아파트는 갭 금액이 차익 금액이 4억 8천대 정도가 15년도에는 3월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현 2020년도에는 14억이나 있어야만 이 해당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전세를 끼고 샀을 때. 그러니까 거의 10억 정도가 내 자금이 전세 끼고 샀을 때 필요한 거죠. 잠실 주공 5단지는 갭 투자 금액이 7억 5천대 15년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16억대로 이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려면 8억 7,400이. 따라서 갭 투자 금액 상승은 음마아파트가 더 높아졌다. 예전엔 4억대 7억대였는데 얘는 9억이 됐고, 7억 5,400이 지금은 8억대. 음마아파트가 옛날에는 적었는데 훨씬 더 많이 투자 금액이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전용 면적당 가격 비교를 또 간단하게 해볼게요. 실거래가 보고 음마아파트 4,100이었는데 현재는 8,400으로 4,300만원이 전용 면적당 상승했다. 16, 17, 18, 19, 20이니까 5년 만에 이렇게 상승한 거죠. 잠실 주공 5단지는 전용 면적당 5천만원이었는데 8,300, 그래서 전용 면적당 3,300이 뛰었죠. 역시 음마아파트가 전용 면적당 더 많이 상승을 했다. 음마가 전용 면적당 가격 상승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 건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형 기준으로 해서 거래 건수가 15년도에는 거의 200건 가까이가 됐고요.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땐 201건. 그러니까 15년도와 19년도를 비교했더니 3건 정도가 많아졌다. 잠실 주공 5단지는 15년도에는 173건이 거래됐고 19년도에는 206건이 거래돼서
15년 대비 19년은 33건이 높아졌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의 증가량은 잠실 주공 5단지가 3건과 33건이기 때문에 더 많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비교를 했더니 최종 정리를 해보면 매가 대비 가격 상승은 음마아파트가, 갭 투자 금액 상승은 음마아파트가 더 높아졌고, 전용 면적당 가격 상승도 음마아파트. 다만 거래 건수 증가량은 잠실 주공 5단지가 많았다 라고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강남권의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음마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와 잠실동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건요, 입지 여건과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음마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장점은 학군이 우수하다, 또 강남구라는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점으로 하면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따라서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잠실 주공에 비해서는 적다. 그럼 잠실 주공 5단지는 거꾸로겠죠.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대지 지분은 많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학군이라든가 지역적 가치는 낮다. 그럼 여기서 따라서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는 음마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사업이 좋은 거죠. 미래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입지 여건이나 교통 개선, 일자리, 이러한 입지 여건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 더 좋겠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든가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그 재건축의 가치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재건축을 매입하실 때는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또 세울 필요도 있죠. 무언가 투자할 때 어떤 분은 실거주가 맞고, 어떤 분은 투자가 맞고, 어떤 분은 잠실 주공 5단지가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음마아파트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음마아파트 학군을 생각한다면 강남을 선호할 거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